차가 작긴 작은데 약간 그 묘한 감정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 뉴비틀 보면 드림카였어요. 저희 때는. 아, 세상에 저렇게 예쁜 차가 있다니. 요거랑 저런 차가 첫 차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왜 저런 차를 안 만드는 거지? 자,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현대차하고 광주시가 협력해서 만든 이른바 지역 맞춤형 상생 일자리 캐스퍼라는 모델을 양산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조선의 미니다 이런 닉네임을 얻으면서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이 차는 광주가 입지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뭐 교육이랄지 아니면 거주 문제 이런 것들의 혜택을 주는 대신 3,500만 원 선에서 임금을 동결을 하고 일정 정도 생산량이 늘어날 때까지는 노조도 결성을 안 하겠다. 이 정도로 합의가 돼 있거든요. 이게 가격이 2천만 원대 초반에서 이제 형성이 돼서 생각보다는 좀 비싸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람들이 원하는 캠핑 수요에 좀 맞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특히 MZ세대의 수요에 맞게 디자인이 됐다는 평가가 많아서 일단 1호 상품은 성공적이고 다른 지자체들도 요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굉장히 상생 모델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이 태동하기까지 굉장히 진통이 컸거든요. 일단은 기존의 현대차 노조가 보기에는 아주 위협적이죠. 현대차 노조의 그 평균 임금의 한 절반 수준으로 임금을 동결한 상태에서 차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사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차박이 가능한 작은 차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시장에서 일단은 먹히고 있는 상황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노조 결성을 하지 않는다. 임금 협상도 일정 정도 생산량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서 생산량 도달 시점이 생각보다 빠를 수 있잖아요. 모델의 인기가 많으면. 그러면 지금 서로 약속한 수준에서 적당히 유지되고 있는 이 균형이 깨지는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이 잘 팔리면 현대차나 광주 입장에서는 다른 모델도 가져와서 해보고 싶겠죠? 일단은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게 잘 팔리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디자인. 운전석 접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싶겠지만 이게 처음이에요. 완전히 접히는 운전석이. 또 한 가지의 혁신성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는 점이에요. 온라인에서 구매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0% 온라인으로 판매하게 되는 국내 첫 차이고 외국에서는 뭐 이미 벤츠 같은 회사들이 온라인으로 차량을 판매하고 이걸 중고 시장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에도 여러 가지로 시사하고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택시를 타도 우리가 결제할 때 그냥 카드 등록해놓고 자동 결제할게요. 이 시장이 대략 6조 원 안팎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되는 건 그 사이에서 이 대리점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 딜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들이 어느 쪽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주는 게 지금의 그 논의 방향이 돼야지.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네, 그런 날은 분명히 옵니다. 다들 그래요. 왜냐면 코로나19가 그만큼 많은 걸 바꿔놓은 거죠. 사람들이 낯선 사람과 가까이 대면해서 뭔가를 사고 파는데 굉장히 어색한 시간이 오고 있어요. 차라고 온라인으로 못 살 게 있을까 이런 생각 분명히 할 수 있고 이미 그걸 세계 최대 규모의 완성차 업체들이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차도 지금 캐스퍼 모델 하나에 국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인력들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정치권하고 정부도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차가 작긴 작은데 약간 그 묘한 감정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 뉴비틀 보면 드림카였어요. 저희 때는. 세상에 저렇게 예쁜 차가 있다니. 요거랑 저런 차가 첫 차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왜 저런 차를 안 만드는 건지 못 만드는 건지. 대통령이 그 차를 구입했다는 건 그런 방식의 일자리 창출에 동의한다는 느낌표 같은 거니까 아마도 추가로 여러 지자체에서 저희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손드는 데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보고 살 수 있어요. 벌써부터 캐스퍼도 그 렌터카 시장에 나와 있거든요. 전기차 모델이든 수소차 모델이든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은 좀 낯설고 불편하고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업들도 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전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대리점 체제는 전시하고 체험하는 그 무료 공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구매로의 확장, 이렇게 그 두 개의 단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전기차가 다 장악을 하고 내연기관차 뿅 이렇게 사라지진 않겠지만 서서히 디졸브가 돼가는 건 분명한 추세인 것 같고, 일단 기술이 있고 무엇보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전 세계 약속이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줄이려다가 전력난까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가 대체하는 시대는 100% 확신하고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시점이 나라마다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게 뭐 2030년, 2050년 이렇게 목표치가 다 다르기는 하지만, 신차는 앞으로 내연기관차를 아예 안 만들겠다, 이게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목표예요. 그러면 그 내연기관차는 중고차 말고는 살 수 없는 시기가 머지않아 올 거고요. 그 사람들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오늘 차를 산다고 하면 전기차나 수소차를 사야 되나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하이브리드 차다. 100% 내연기관차를 사시는 건 10년 뒤 중고차 시장에서는 저희는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수소차, 전기차가 아직까지 좀 부담스럽다 하면 하이브리드에서 서서히 옮겨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아직까지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높지는 않은 상황인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거 맞고요. 수소차는 그 특수성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수소차 만드는 기술이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가 뭐 국내 수소차 보급률이 전 세계 1위고 작년보다 신장됐고 이런 그 통계를 보실 때는 모수가 아직까지 적다는 거, 이거는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관련해서 보면 수소차 충전기가 아직은 전국에 117개, 수소차 충전기 한 개당 수소차가 146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친환경 차의 상징적인 모델인 건 분명하고 우리가 그거 밀고 있는 거 맞는데, 아직까지 수소 인프라는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전기차를 많이 늘려가려고 하는 게 정부의 일단 1차적인 계획인데요. 이런 충전 시설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요거는 예산이 좀 필요하고, 기존의 내연기관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왜 저 친구들만 저 주차장 몰아주게 합니까? 이 공용시설인데 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게 돼지코를 꽂을 수 있는 그 것들을 여기저기 많이 만드는 거예요. 대신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QR코드로 확인을 해서 과금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산업군이 굉장히 넓죠. 일단 돼지코 만드는 회사도 있을 거고, 주차장의 면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용 주차면만 도색하는 그런 전문 업체들도 있고, 증시에서는 심지어 이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전기차 관련 테마주 이런 것들도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전기차 테마주라고 하면 자동차 배터리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친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 사업, 그쪽에 뛰어든 회사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수소차는 뭐니 해도 그 수소를 안전하게 가둬둘 수 있는 그 장치, 그 기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완성차 업체도 그렇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하는 업체들, 이런 회사들까지 폭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산업군이 하나의 큰 원을 그리면서 굴러가는 거라 향후에 이쪽은 계속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잘해요. 일단 배터리 부분을 보면 중국의 그 CATL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글로벌 양대 산맥인데요. 일단 중국하고 한국 국가 단위로 보면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반씩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다만 LG는 최근에 악재가 좀 있습니다. GM에 판매했던 배터리에서 자꾸 불이 나서 요거 2달 동안 협상해서 LG가 다 물어주기로 했거든요. 조 단위로 물어주면서라도 미국 시장을 가지고 있어야 될 만큼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일단 전기차나 수소차 이 보조금이 있는 차들은 동네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의 단가나 수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 전라도의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들 신차 번호판을 많이 발급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그 지역에서 보조금을 좀 두둑하게 준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오늘 아이오닉 5를 주문했다. 그래도 이게 올해 안에 그 보조금의 주머니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차가 나와버리면 이 보조금 못 받는 거거든요. 보조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내 차가 인수될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리점에서 선수들한테 꼼꼼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쪽이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기차는 보조금 일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연결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느냐 이거는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수소차도 굉장히 잘 만드는 건 맞는데요. 수소차 인프라가 전기차 인프라만큼 보급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주택가에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수소하면 연관 검색어가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수소가 안정적이지 않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 사실 가스안전공사나 이런 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수소를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어서 그런 영향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만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널리 만들려면 수소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언젠가 보급이 되겠습니다만 너는 오늘 차를 산다면 뭘 살래? 한다면 저라면 전기차 살 것 같아요. 아직은. 하지만 수소차의 시대도 그리 멀어 보이진 않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네.